인류 역사에는 많은 예언가들이 존재했습니다. 로마 황제의 죽음을 예언했다가 죽을 뻔한 프로클루스부터 세상의 종말을 예언해 유명해진 노스트라다무스까지 셀 수 없이 많은 이들이 미래를 내다보았죠. 예언은 때로는 적중하고 때로는 빗나갔는데요. 가장 유명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도 1999년이 무사히 지나가면서 결국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언을 꼭 근거 없는 소리로 치부하기도 어려운 것은 실제로 적중하는 예언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한 고승이 가까운 미래에 한국이 세계를 이끄는 나라가 될 거라는 예언을 남긴 것이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과학이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 예언은 웃음거리 취급이나 받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현대에도 예언가는 많았고 실제로 적중한 예언도 많았는데요. 20세기 초중반까지 미국에서 활동한 에드거 케이시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잠자는 예언가라는 별명으로 불린 그는 미국 켄터키주에서 태어났는데 어린 시절부터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베개 밑에 책을 두고 자면 다음날 아침에 책의 내용을 모두 기억할 수 있었다든가 사람을 겉으로 보기만 해도 건강 상태를 파악했다든가 하는 일화가 있죠. 또 본인의 말에 따르면 어린 시절에 친구가 없어서 죽은 사람의 영혼과 대화하면서 놀고는 했다고 합니다. 그가 잠자는 예언가로 불린 것은 스스로 리딩이라 이름 붙인 독특한 예언 방식 때문인데요. 최면 상태에 들어가서 우주의 모든 정보가 모여있는 아카식 레코드의 기록을 읽고 예언을 한다는 것이었죠. 그는 리딩을 통해서 많은 난치병 환자들을 돕기도 했습니다. 환자의 질병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구체적인 치료법을 제시했는데 의사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정확한 진단이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음에도 이러한 일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럼 그는 미래에 대한 예언도 많이 남겼는데요. 세계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 소련 붕괴 등을 정확히 예언한 일은 지금도 전설처럼 회자됩니다. 명성이 높아지면서 예언을 요청하는 수도 늘어나자 그는 몸이 상할 정도로 과로를 하게 됩니다. 결국 나는 이제 곧 쉬게 된다는 말을 남기고 얼마 후에 심장마비로 숨을 거둡니다. 그는 지금도 노스트라다무스와 함께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예언가인데요. 그렇다고 그가 항상 정확했던 건 물론 아닙니다. 중국이 기독교의 새로운 성지가 된다는 등 틀린 예언도 많이 남기고는 했죠. 그래도 적중한 예언이 많기 때문에 지금도 가장 정확했던 예언가로 인정받고 있고 그가 남긴 리딩 기록도 한 기관에서 소중하게 보관 중입니다. 예언가는 모두 사기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그가 세계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 등을 예언한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례를 보면 예언이 모두 허무맹랑한 건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효봉 스님이 남기신 예언이 공개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효봉 스님은 조계종 초대 종정이자 법정 스님의 은사로 유명한 고승이십니다. 스님은 때때로 깊은 선정 상태에 들어가 미래를 내다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제의 패망과 6.25 전쟁, 4.19 혁명 등 한국 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을 예언하셨다고 하죠. 스님은 1966년에 열반에 드시기 직전 역상록이라는 예언서를 남기셨다고 합니다. 스님은 원래 말이나 글보다 수행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던 분이라 생전에 남긴 책도 이 한 권뿐이라고 하는데요. 제자들에게 역상록을 맡기면서 2025년 을사년이 올 때까지는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책을 해인사 법보전 비밀창고에 봉인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2025년이 되어서 이 책의 봉인이 풀리고 내용이 공개된 것인데요. 책에 따르면 2025년은 대한민국의 운명이 전환되는 결정적인 해가 될 거라고 합니다. 바로 이 해에 한민족을 이끌 광명의 인도자가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그는 정치인이나 종교인, 군인 등의 인물은 아닐 것이라고 합니다. 기득권층의 구태의연한 인물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인물이라는 것인데요. 이 지도자는 민족의 정체성을 부활시키고 사회의 거대한 변혁을 이끌 것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뛰어난 인물이 태어날 때 상서로운 징조가 있었던 것처럼 광명의 인도자가 등장할 때도 그런 신호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2025년 6월에 목성과 금성이 동방에서 나란히 가까워지는 것이 첫 번째 신호라고 합니다. 그리고 백두산 부근에서 신비로운 구름과 무지개가 나타나는 것이 두 번째 신호라고 하네요. 광명의 인도자가 등장하면서 우리 사회는 지나친 물질주의를 극복하고 정신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시대로 나아간다고 합니다. 인간다운 삶의 가치를 되찾아 정신적 르네상스가 도래한다는 것인데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가족과 이웃 간의 정이 회복되고 어르신이 존중받으며 아이들이 웃음을 되찾는 등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당장의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상승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 전체가 정신적 성숙을 이루어 기존부터 갖고 있던 힘을 더욱 성숙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인데요. 이러한 변화로 인해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정신 문화를 선도하고 이끄는 지도자 격의 국가로 우뚝 설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지도를 받아 전 세계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정신적 성숙의 시대로 나아갈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역상록에는 일본과 중국의 미래에 대한 예언도 있는데요. 두 나라 다 미래가 밝지는 못합니다. 일본의 경우 2025년 8월경에 동부 해안에서 대규모의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수도 도쿄의 기능이 마비되는 지경에 이른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본은 강력한 수도직하 지진이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 일대를 덮칠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예언서는 이를 언급한 게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일본 정부가 한일병합조약의 불법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식민 지배에 대해 사과할 것이라고 합니다. 사과의 뜻으로 일본 총리가 전 일본을 대표하여 서울 광장에서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도 하네요. 독도는 더 이상 분쟁 지역이 아닌 한일 화해의 상징이 되고 일본의 약탈당한 문화재도 모두 반환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두 나라는 마침내 과거사를 청산하고 우호관계를 맺게 된다고 하네요. 중국을 언급한 내용은 의미심장합니다. 거대한 용이 여러 마리의 작은 용으로 나뉜다는 것인데요. 2050년경에 중국 서부와 남부 지역이 흔들리고 북쪽에서는 농민들이 칼을 든다고 합니다. 빈부격차와 공산당의 통제로 인해서 민심이 흔들리는 걸 예언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또 티베트, 신장, 내몽골, 만주, 광둥, 푸젠 등의 땅이 독립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지역들은 모두 중원과 거리가 멀고 언어나 문화도 한족과 달랐던 곳이죠. 이러한 대격변으로 중국은 수십 수백 개의 나라로 갈라지고 다시는 국력을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의 위기와 중국의 분열은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무력이나 경제력을 이용해서 억지로 상대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정신 문화로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으면서 동아시아를 이끌게 된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한국을 무시하거나 폄훼하던 두 나라가 한국을 스승 같은 존재로 인정하고 본받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는데요. 더 나아가서 한국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의 정신 문화를 선도하면서 물질보다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는 시대를 열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의 지도자 격인 국가로 우뚝 서게 된다는 것이 예언서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예언한 효봉스님과 역상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이라는 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너무 맹신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무시할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석해서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하겠는데요. 무엇보다 역상록이 예언한 내용은 일견 황당한 듯하지만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이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다른 나라를 찍어 누르는 게 아닌 정신적 성숙으로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게 된다는 부분인데요. 지나친 물질주의의 경종을 울리는 내용으로 해석하고 정신적 성숙의 가치를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는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언이라는 게 어차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데 이왕이면 좋게 해석해야겠죠?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